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모두 좋은 일요일 되시길 바라겠고요. 예, 오늘은 또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좀 같이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대한민국의 빨갱이 방송, 그 유튜브 주권 방송이요. 또 여기서 이제 그 전라도 깽깽이 단상이라는 프로그램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또 한마디 하길래 저는 또 그걸 분쇄하기 위한 한 말씀을 여러분 앞에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 이 빨갱이 새끼가 오늘은 어떤 방송을 했느냐. 미국은 일본 편이다. 이번에 그 일본의 그 경제 규제를 일본의 도발로 규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편이다. 우리가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한미 간의 분열을 획책하는 말이에요. 결론은 그걸 일본을 이용해서 이번 이제 일본 사태요.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뭐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저 백발마녀 같이 생긴 년.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폼페이오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미일 관계에 지금 이제 일본의 경제 규제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 폼페이오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뭐 이 정도로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이제 한국 편이 아니고 일본 편이다라는 이제 소리를 하면서, 여기 갑자기 조중동이 왜 나옵니까? 조중동과 또한 플러스 자한당이 미국과 일본과 맥을 같이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중동이 한국에서는 뭐 대단한 언론입니다만은 이게 사실 저 미국에서는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세계 유수의 그 언론사들을 본다면 조중동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언론이 아닌데, 이제 이놈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하다면 항상 조중동과 자한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놈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마치 일본의 도발을 무슨 자한당이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또 미국은 맥을 같이 한다는 듯이 어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미국은 한반도나 뭐 우리 한반도의 안전 이런 거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절대 우선이다. 그러니 미국을 믿지 말아야 한다. 아니, 그럼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익이 우선이지 제3국의 국익을 우선한단 말입니까? 그건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각 나라의 국가 원수가, 하다못해 저 똥돼지 김정은이도 겉으로는 북한 인민을 위한답시고 뛰어다니잖아요. 겉으로만. 그런데 여기에 그 유일무이하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 빨갱이 대통령 문빨, 이 미친놈만 북한을 위해서 뛰어다니잖아요. 발벗고 외국 가서 뭐 북한 제재를 풀어주는데 동참을 해달라는 이런 개소리나 하고 다니다 망신이나 당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서로 상극을 지게 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제가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아베의 말처럼 개인 간의 약속이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국가 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 문빨 정부의 태도에 일본이 화가 난 거죠. 일본이 피해 보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다 했어요. 1965년도 박정희 정권과 일본 정부가 그때 다 협의를 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그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여기 이 몫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정부가 그 돈으로 경제기금,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우선 나라가 살아야 된다는 참 그 당시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경제발전 기금으로 썼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정부에서 해줘야 되죠. 그 돈까지 포함돼서 왔으니까요. 이게 우리 정부의 몫이지 일본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가서 피해 보상을 또 다시 청구하라는 이런 대법원의 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럼 언제까지 달라는 대로 줄 것이냐?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라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그거는 답이 나오죠. 우리가 뭐 어디를 침략을 해서 그렇게 피해 보상할 일은 없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젠 더 이상은 못 주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그건 독일에서도 독일과 그리스 사이에서도 3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놓고서 국제재판을 들었어도 EU가 모두 독일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 매번 물어주느냐? 한번 물어주는 걸로 판결했으면 그걸로 약속을 지켜야지.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더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10억 불인가 100억 불을 줬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10억 불인가 100억 불을 또 줬는데 문빨 새끼가 한다는 게 겨우 무슨 짓이었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재판소에서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해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일본의 미움을 샀던 게 이게 현실적인 팩트 아닙니까? 근데 뭘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든다. 미국은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서 야 이거 니네들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받고 지난번에도 받지 않았는데 근데 자꾸 또 달라 그러느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진짜 중립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 빨갱이 새끼들 입장에서는 자꾸 일본 편을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중체에 대한 이런 문제에 닥쳤을 적에 맨날 외치는 게 자력갱생 이러니까 남북이 협조해야 된다는 이제 말이 삼천포로 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결책은 북한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자력갱생하는 것만이 대응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우회적인 공산화를 주장하는 거죠. 여기에 빠져들고 있는 구독자가 현재까지 48,000명.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면 빨갱이 근성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옛날 황장엽 비서 지금 고인이 되신 그 1인 지하 북한에서 1인 지하 만인지상까지 올라갔었다는 김일성 바로 밑에까지 올라간 이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다. 어찌 보면 제 예상입니다만 이 주권방송의 구독자 48,000명과 황장엽 선생님의 그 5만 명 고정간첩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봅니다. 그러면서 먼 옛날 무슨 테프트 카스라 미략까지 하면서 옛날 제국시대 조선조 만력 그때 얘기까지 꺼내드려요. 그래서 미국엔 이 테프트 카스라 미략이라는 게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놈 테프트와 일본놈 카스라가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해도 좋다는 서로 간에 이제 미략이었잖아요. 이 강대국 간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이 사건을 놓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항상 일본 편이었다. 근데 이 새끼들 말은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러면 1950년대 6.25 전쟁에 미국이 왜 참전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역사를 자기들끼리도 갖고 있어요. 뭐냐면 하와이 침범을 했잖아요, 미국이.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그럼으로써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 역사를 따진다면 미국도 일본 놈들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역사는 잊지 않되 역사에 매여 있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미국 사람들은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하와이를 침범했던 걸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역사를 안 배우나요? 그러나 그 역사는 잊지 않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국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시야를 가지고 대응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문빨이나 이런 주권방송 같은 빨갱이 방송에서는 테프트 카스람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역사에 묶여 있자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미국을 항상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뭐 우리끼리 자력갱생이나 외치고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등 개소리나 하고, 그러면 미국이 국제정치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6.25는 왜 도와줬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무상원조를 왜 해줬단 말입니까?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민족 역사상 30년 가까운 세월을 무상원조 해준 나라가 미국 말고 다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은혜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민족은 제가 은혜를 아는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었던 미국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런 빨갱이 일부 세력들과 문빨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반미나 외치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세계의 그 동맹국을 엮어서 북한을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개새끼는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는 부탁이나 이렇게 미국에 역류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사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 이 빨갱이 새끼가 이쁘게 보일 리가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겨우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이 한다는 게 뭐 일본 관광 취소, 일본 물건 불매 운동,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지만은 일본에서도 한국 관광 취소,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일어난다면 길게 봐서 누구 손해입니까? 일본은 돈이 많은 나라예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싸운다면 이건 당연히 있는 사람이 이기죠. 아니 유치원생하고 저 프로 씨름 선수하고 씨름판에서 한 판 붙자는 거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에 외교를 현실을 직시하고 외교에 응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뭐 민족적, 주체적, 자주적, 이 북한이나 쓰는 말을 그렇게 들먹거려가면서 여기에 자력갱생, 우리가 저 일본 반도체 부품 수입해오는 걸 자력갱생으로 어느 하세월에 만든단 말입니까?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5년 뒤에 완성되었다고 쳐요. 그 5년 안에 그 회사들 다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는 거를 이 공산당 정권은 현실을 모른다는, 김정은이가 저렇게 맨날 저렇게 거짓골로다가 이렇게 나라가 적골이 되고 트럼프가 손가락질만 하면 오늘날 판문점까지 달려오는 이유는 바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외교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왜 똑같이 받아서 문빨 새끼가 하다가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괜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쓸데없이 자극을 해가지고 이런 국가적 분란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고 지가 싼통 지가 안 치고, 왜 30대 재벌 총재들은 기업인들은 불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긴단 말입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야비한 게 이게 공산당이고 빨갱이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가 외교 잘못하니까 밑에 놈들 숙청시키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라고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그 사상이 같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셨다면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스스로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정부가 잘못했구나를 인정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에 대한 인식도, 성숙된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무슨 일본 맥주 하나 안 사 먹는 걸로다가 무슨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양.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맥주를 저는 사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지 않습니까? 저 빨갱이 새끼나 전라도 깽깽이들 빼고는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외교를 펼쳐나가야지, 이렇게 그 문빨에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우자고 대한민국 재벌들 다 경제적으로 흐트러 놔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빨갱이 주장에 넘어가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더욱 남북한이 협력해야 된다는, 뭐 개뿔 북한하고 뭐가 협력할 게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뭐가 있다고 저희 뭐 우리 남한 사람들도 전부 강냉이 죽 먹자는 겁니까? 예, 이런 그 현실을 도외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수만 명에 이른다는데 통탄을 금할 수가 없고요. 또 현실을 직시한 외교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 이제 그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앞에 영상을 올리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또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계백장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